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외 증시가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이틀간의 전강 후약 장세에서 벗어나며 3,960선까지 올라섰고요. 미국 시장도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를 넘어서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그럼 먼저 국내 증시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3.09포인트, 2.67% 상승한 3,960.8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오전 3,891.88로 출발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는 전형적인 강세 장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틀 연속 장 후반 상승분을 반납하는 전강 후약 흐름이 우려를 낳았는데 오늘은 정반대 양상이었죠. 장 후반에 오히려 강해졌다는 게 의미심장한데요. 수급 측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수급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5,239억 원, 기관이 1조 2,274억 원을 순매수하며 쌍끌이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기관의 경우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100억 원대 매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면 개인은 1조 8,05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인상적이네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는 어땠나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전일 대비 3.52% 상승한 10만 2,800원에 마감하면서 4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10만 전자를 되찾았습니다. 장중 한때 10만 원을 터치했다가 후퇴했던 전날과 달리 오늘은 장 마감까지 10만 원대를 확실하게 지켜낸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10만 전자 회복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는 어땠나요? SK하이닉스는 0.96% 상승한 52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전날 미국 엔비디아 주가가 3.5에서 4%가량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가 구글의 TPU 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거든요. 인공지능 칩 시장에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군요. 다른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4.15% 올랐는데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합병 의결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5.32%, 두산의 너빌리티가 5.71%, KB금융이 2.47%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와 금융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셈이죠. 업종별로도 골고루 상승한 모습이네요. 환율 동향은 어땠나요?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65.6원을 기록했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원화 강세는 수입 물가 안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미국 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664.18포인트, 1.43% 상승한 47,112.45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91% 오른 6,765.88, 나스닥 지수는 0.67% 상승한 23,025.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다가 오후 들어 급반등하며 강하게 마감한 점이 특징입니다. 장중 변동성이 컸군요. 이런 반등을 이끈 요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요인은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점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9월 생산자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가 모두 경기 둔화를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80에서 85%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40에서 50% 수준이었는데 크게 올라간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살렸군요.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어땠나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8.7로 전월의 95.5에서 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93.2도 크게 밑돌았는데요. 일자리와 소득, 전반적인 재정 전망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향후 6개월을 전망하는 기대지수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향후 소비 위축의 전조가 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리는 신호를 주고 있네요.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서 어제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된 종목은 무엇이었나요? 단연 알파벳이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1%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주가가 328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4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2027년부터 구글의 맞춤형 인공지능 칩인 TPU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파벳의 인공지능 경쟁력이 재평가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타격을 받았겠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3.5에서 4% 하락하며 2개월 내 최저치 근처에서 거래됐습니다. 메타가 엔비디아 외에 다른 공급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시장 독점 지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엔비디아는 약 15% 하락했는데 2022년 9월 이후 최악의 월간 실적이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감지되는군요. 메타는 어땠나요? 메타는 약 3% 상승했습니다. 구글 칩 도입 검토 소식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메타가 인공지능 인프라를 다각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네요. 다른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었나요? 소형주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약 1.9% 올랐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차입 비용에 민감한 소형주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을 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채권 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였군요. 이제 글로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8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약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사상 최고가였던 11만 6천 달러대에서 2만 4천 달러 넘게 빠진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5로 극도의 공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네요. 하락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11월 들어 비트코인 ETF에서 순이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달간 약 12억 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2억 2,50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일부 반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이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와 유동성 증가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장 유동성 자체가 얇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82,000달러 선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크네요. 금 시장은 어떤가요? 금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온스당 4,0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약 12% 상승했고 올해만 10차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금거래소 기준 순금 한돈 3.75g이 8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일 대비 약 1% 정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금은 왜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나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입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금리 인하 전망으로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서 무이자 자산인 금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은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내일인 수요일 11월 27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환율 상승 압력과 물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은의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겠네요. 미국 쪽 일정은 어떤가요? 목요일인 11월 28일이 미국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하고요. 금요일인 29일도 단축 거래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후반 미국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연말 소비 시즌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소매 판매 동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군요. 다른 주목할 이벤트는 없나요? MSCI 지수 재조정이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편입과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패시브 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이벤트들이 몰려있네요. 투자자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량의 거래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 포지션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더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셋째,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수익이 난 종목은 차익 실현 압력을, 손실이 난 종목은 손절매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공지능 칩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가요? 반도체는 단기 변동성이 있겠지만 중장기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도 강합니다. 다만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중국 시장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금융주는 어떤가요? 금융주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부 부담이 있지만 순이자 마진 방어와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현재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부담 요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무리한 레버리지보다는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3,960선을 회복했지만 4,000선 돌파를 위해서는 실적 개선과 외국인 순매수 지속이 필요합니다. 코스피 4천 돌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고 거래량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천선은 심리적 저항이 강한 구간이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2월 연준 회의 결과와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그리고 환율 안정이 뒷받침된다면 연말까지 4천선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 수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한국은행 금통위와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등 주요 이벤트가 많으니 무리한 거래는 자제하시고 관망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